유동규 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자, 한 방송사가 입수한 CCTV 화면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에 한동안 협조를 안 했다라는 전언도 전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매우 이상한 행동들을 유동규 씨가 한 것으로 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 씨는 과연 정말로 책임 있는 공직자였는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했을까? 이게 의혹의 핵심과도 연관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유동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전 8시 17분 수사관들이 집 초인종을 누르자 보세요. 20분 뒤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20분간 압수수색을 지연시켰다는 거죠. 그럼 그 20분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면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데 그 사이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이게 뭡니까? 휴대폰을 왜 던져요? 창문 밖으로. 이후 검찰이 인근 도로를 수색했는데 휴대폰 확보를 못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인멸된 겁니다. 아니 검찰이 또 그걸 못 찾아요? 이해가 좀 안 되는 행동과 결과입니다.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동안 이불을 덮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압수수색 하루 전에 화천대유 사무실이 자정 넘도록 불 켜져 있고 퇴근하지 않는 모습도 포착돼서 일각에선 압수수색 정보가 센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한 행동이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후루룩 지나갔는데 상황, 그날의 압수수색 상황, 유동규 씨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어제 아침에 이제 검찰이 유동규 씨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었죠. 예. 그런데 일단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사실 그거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한 일이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져서 버렸다. 야, 그게 제일 이상해요. 검찰이 추정했고 그래서 바로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유동규 씨를 데리고 나가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했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다. 누가 가져간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던데 그런 상황인 거고 가장 이상한 행동은 아무래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겠죠. 요즘 압수수색을 그냥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협조 속에서 이제 주로 압수물들을 이제 검찰이 확인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협조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보이고 한편으로는 너무 좀 이상한 행동이다 보니까 그냥 협조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묵비권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그냥 협조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굳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걸 봐서는 뭔가 다른 쪽에 구명 신호를 보낸 건지 알 수 없지만 아니면 약간 좀 감정이 상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도망가는 쪽, 숨기는 쪽, 거짓말하는 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동규 씨가 뭔가를 숨기려 했고 뭔가를 감추려 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유인태 전 정무수석도 유동규 씨 태도가 좀 모호하다. 뭔가 숨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실제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았더라도 1원도 받지 않았더라도 유동규 씨를 잘못 쓴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뭔가 유동규 씨가 뭔가 떳떳하지 않은 태도 이것이 어쨌든 이재명 지사에겐 상당한 부담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 이제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왜 이재명 지사가 내가 설계했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게 특정 소수에게 수천억이 가도록 설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러니까 한 5천억이 넘는 공익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 말 자체는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왜 특정 소수에게 그 막대한 돈이 가도록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유동규 씨가 설계했다고 하지만 최종 사인을 하는 건 결국은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만약에 유동규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고 이런 약간 화천대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면 결국 책임은 결국 이재명 지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유동규 씨 문제가 상당히 이재명 지사에게는 큰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한 행동들이에요.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도 이상하다라고 했고
이재명 기자 제가 꼽는 이상한 행동의 1순위가 좀 달랐어요. 저는 휴대폰을 던진 걸 이상하다고 봤고 이재명 기자는 압수수색에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게 가장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둘 다 이상해요. 그러면 강력히 형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통 휴대폰 결과적으로 증거가 인멸됐어요. 그거 나중에 좀 마지막에 물어보겠고, 보통 이런 식으로 휴대폰 증거를 인멸하려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수사선상에 오르기 전에 한강에 가서 집어 던진다든가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압수수색이 와서 앞에 검찰이 있는데 창을 열고 휴대폰 집어 던진다. 이거는 뭐 어떤 행동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증거인멸을 직접 실행할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정면으로 현출된 경우입니다. 만약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다면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하지 않던 진술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건 구속감이다. 그럴 가능성도 덜어 있어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왜 굳이 사전에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했을까? 뭐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안이 불거진다는 사실을 익히 인식하면서도 설마 본인에게 압수수색까지 집행이 될까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거나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거나 의구심을 가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최근에 휴대전화를 이미 인멸했지만 네. 새로 마련한 휴대전화에 또다시 밝히기 어려운 자료가 확보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차 싶은 거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미 증거를 인멸했지만 또 다른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거나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에 이미 범죄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새롭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 휴대전화를 인멸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구속이 될지언정 이 휴대전화만큼은 인멸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거 가능성인데, 왜냐하면 이상한 행동을 했으니까요. 가능성이라는 건데, 한 박자 빨리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지금 던진 휴대폰 안에 뭔가 결정적인 게 있으니까 내가 구속이 될지언정 이건 못 넘기겠다라는 심리가 발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박성일 변호사님 의견이었는데, 그러면 증거를 인멸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검찰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증거인멸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 자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를 두고 유 전 본부장이 뇌물죄 등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면 그 자체가 구속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잖아요. 더더군다나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을 때는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진 않습니다만, 이 사건에서 유 전 본부장의 역할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전체적인 구조상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정치적 공방을 떠나 법적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오고 간 정황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돈이 오고 간 정황이 있다는 그 내역을 정 회계사가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사안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핸드폰 떨어졌다고 가져가신 분이 있다면 이거 지금 엄청난 걸 가져가신 거예요. 이거 빨리 반납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반납해야 됩니까? 이거 검찰에 전화해야 됩니까? 검찰에 반납하셔도 되고, 이 사안 자체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옛날에 경찰하고 검찰하고 서로 휴대폰 안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검찰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기왕이면 검찰에 주라. 네. 알겠습니다. 검찰에 꼭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수사 지은 겁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이불을 뒤집어 쓴 건 무슨 행동이라고 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유동규 씨가 지금 현재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터지고 있는 많은 의혹들과 이 사안 자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 갖고는 주변의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리고
병원 치료까지 필요할 정도로 어려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던지어서 증거를 인멸한 것. 그다음에 전날 보면은 화천대유가 늦게까지 자정 넘어까지 불을 켜놓고 자료를 정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압수수색에 대비했다는 얘기인데 그 핸드폰을 던졌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었다. 그거 제일 이상하다잖아요. 이런 건 더더욱이나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유동규 씨가 지금 박성물 변호사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과 혹여 만약에 신병이 어딘가 검찰에 확보가 돼서 구속이 되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은 지금과는 또 다른 국면으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개연성이 충분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궁금한 게 있어요. 휴대폰 던졌잖아요. 예. 요즘에는 각 도로마다 CCTV 있거든요. 있지. 이거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왜 그 CCTV 얘기하면서 검찰이 파악을 못했다고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검찰의 압수수색도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요거는 휴대폰 못 찾은 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차량 블랙박스. 그걸 봐야 돼요. 그 주차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에 보면 휴대폰이 어디로 낙하했고 만약 집어갔다면 누가 집어갔는지가 다 찍혀 있거든요. CCTV만 볼 게 아니라 블랙박스도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 팁으로 드립니다.